네, 안녕하세요. 유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조진남TV 월요일인데, 또 제가 이제 좋게 보는 중요한 자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료 몇 가지 자료 보고, 종목 보고, 차트 보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자료 보고, 종목 설명 좀, 좋게 보는 종목들 설명 쭉 하고, 그리고 차트 한번 마지막으로 쫙 보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도 오늘 대형주 좀 얘기할 거예요. 대형주 뭐 삼성전자, 현대차, 유한양행, 뭐 LS, 뭐 그리고 또 바이오 주식도 하나 또 얘기할 거고 오늘 좀 좋은 내용 준비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5월달에 장이 안 좋았는데 일단 6월 첫날부터 장이 그래도 좀 살아나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5월달에 장이 안 좋았는데 6월달은 첫날부터 그래도 주가가 좀 외국인들도 매수해주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다행이고 이번 주 일정을 한번 보면은 이번 주 일정부터 볼게요. 이번 주 일정 보면은 내일 대만에서 최대 IT 전시회 컴퓨텍스 개최 이게 있고 이건 이따 내용 얘기할게요. 주말에 벌써 이제 젠슨왕이 뭐 신제품 발표하고 막 그랬더만 보니까 그리고 보면은 이건 대만 얘기는 이따 좀 하고요. 수요일 날은 오토테크 디트로이트 자동차 기술전, 디트로이트 자동차 전시회 여기 있나 봐요. 근데 그래서 오늘 월요일 날 현대차 기아차가 좀 움직였잖아요. 현대차 기아차 이따 얘기할 건데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온 거는 5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 쪽으로 수출이 전년 대비 한 10몇 프로 증가했다. 미국 쪽 수출이 좀 꾸준히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그리고 신차도 계속 나오잖아요. 신차도 이따 현대차 기아차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우리 중시 휴장이고 이게 수요일 날 스페이스 X 뭐 화성 우주선 발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다 뭐 테마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주항공 섹터는 제가 로봇주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성장 섹터는 로봇, 우주항공,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거는 성장 섹터니까 계속 관심 있게 좀 덜어놓은 주식들은 계속 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주항공 최근에 뭐 한국항공우주도 올라오고 하더만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국 데이터가 이제 금요일 날 고용 동향 보고서 요거 나오는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6월 달에 공모주가 많더라고요. 어? 6월 달에 공모주가 엄청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 볼까? 그래서 요 보면은 상장이 엄청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정신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6월 달도 이런 게 첫째 주 그리즈 위드 라메디텍 그리고 둘째 주에 뭐 한중 엔시스 뭐 시어스 테크놀로지 워낙 많아서 내가 다 보지도 못했어. 근데 보면은 여기 둘째 주 마지막에 SOS 랩 요게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고요. 라이다 만드는 회사라고 하던데 SOS 랩 요게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이고요. 그리고 셋째 주에 시프트업이라고 있죠. 요게 그 거래소로 직상장하는 오랜만에 거래소로 직상장하는 게임 회사예요. 게임 회사. 요거는 한번 청약 한번 해보세요. 시프트업 같은 거. 근데 공모가 뭐 6만 원 어쩌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증권사에서 뭐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프트업. 근데 요 시프트업 관련주가 대성창투라고 있어요. 그게 테마성으로 좀 올라오는 거예요. 예, 테마성으로. 그죠? 시프트업 관련주가 대성창투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거 대성창투를 지금 추천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올라온다 정도는 좀 알고 계세요. 좀 올라오죠? 요게 시프트업 관련주라서 그래. 시프트업에 투자를 좀 해놨다고 해서 미리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죠? 요렇게 시프트 상장 전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다가 이제 좀 상장된 후에는 또 빠지겠죠. 시프트업 관련주는 대성창출하는 종목이 있다. 그 정도만 좀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좀 공모주 시장 최근에 경쟁률이 좋으니까 이런 거 좀 하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약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대만 요거 대만 컴퓨텍스
대만 컴퓨텍스 이슈가 좀 있는데, 자, 대만 컴퓨텍스 이거 주말에 젠순왕이 나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요거 젠순왕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요 정도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블랙엘이라는 요거 신제품을 내년에 요거 출시한다. 요거는 근데 루빈이라는 또 그 엔비디아 제품은 신제품은 26년에 발표한대요. 근데 이거는 루빈이라는 제품은 HBM을 12단까지 싼데 12단까지. 근데 전력량이 되게 많이 필요하대요. 요 루빈이라는 요 그 칩은 전력이 최소 뭐 50% 이상 더 많이 든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기 블랙엘 울트라. 요 블랙엘 울트라 이거 내년에 나오는 게 전력이 10배가 든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전력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전력이 엄청나게 더 필요하게 생겼어. 그래서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저번에 원전도 얘기하고 뭐 신재생도 얘기하고 수소 연료전지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원전 관련주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전력이 많이 더 든대요. 이제 지금은 HBM3 8단인데 앞으로 뭐 12단까지 올라가고 이제 12단, 16단까지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제 엔비디아 칩이 이제 경쟁이 심화된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지금은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 구조인데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만든다니까 삼성전자가 후발주로 따라가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오늘 월요일날 올랐는데 이것도 지금 보세요.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게요. 얘도 자 보시면은 수급을 항상 봐야 되니까 대형주는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게 뭐 삼성전자 파업한다고 그래서 최근에 한 며칠 팔았죠. 일주일 동안 팔았죠. 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지수가 밀렸던 건데 그죠? 오늘은 다행히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삼성전자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죠? 기관들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입니다. 기관놈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 날은 또 오랜만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얘는 일단은 HBM 그 이슈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가총액이 지금 본주만 450조잖아요. 본주만 450조인데 제가 듣기로는 올해 영업이익이 한 40조에서 45조, 내년에는 한 50조에서 55조, 요 정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실적이 올해 실적보다 더 좋아진다는 전망이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여기가 지금 바닥이었죠. 여기가 딱 224선이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파업한다 그러면서 73,500원 여기 잠깐 왔었죠. 그죠? 여기 잠깐 왔었잖아요. 이게 1년 평균 가격이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평균 가격이 73,500원 정도. 그죠? 여기가 1년 평균 가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정도에서 73,500원, 74,000원, 74,000원 요 정도는 공략 가능한 위치란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어디까지 1차적으로 어디까지 보느냐? 여기 85,000원 있죠. 볼린저 배드 상단 여기가 볼린저 배드 상단 요 초록색 라인이 얼마냐면 85,000원 정도예요. 85,000원 정도. 그죠? 최근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얘는 쉬워. 최근에 삼성전자가 86,000원까지 갔다가 HBM 기대감에 빠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다시 빠졌다가 왜 빠졌습니까? 최근에 왜 빠졌죠? 파업 때문에.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슈로 좀 실망 매물이 나왔죠. 근데 파업만 끝나면은 또 파업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뭐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은데 파업만 끝나면 또 어쨌든 HBM 이슈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얘는 1차적으로 한 85,000원 정도는 그래도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실적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저는. 그리고 삼성전자 좋게 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AI 생태계가 중요하다. 지금은 무조건 AI 관련주 중에서 AI 생태계
AI 때문에 전력도 필요하고 보안도 필요하고 온디바이스도 필요하고 AI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뭐 다 자율주행도 나오고 로봇도 나오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저께 아니 오늘이구나. 월요일날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한미반도체는 지금 고평가예요. 이거 투자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한미반도체 고평가예요 지금. 퍼가 70배, 70배, 60배, 70%예요 지금. 근데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경쟁자가 뜬금없이 하나 정밀 기계가 TC 본도를 만든다. 이렇게 쌓는 칩, TC 본도를 하나 정밀기가 만든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한미반도체가 장중에 10몇 프로 급락했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주식 측면에서는 경쟁자 독점하다가 경쟁자가 진입했다는 건 상당히 악재는 맞죠. 그래서 뭐라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하나 정밀기계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오르고 한미반도체는 오늘 빠진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요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HBM 생산용 핵심 설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 TC 본딩 장비 외부 퀄리티 테스트 통과. 뭐 이거는 좀 추가적인 뉴스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하나 정밀기의 지분을 100% 갖고 있기 때문에 올랐다는 거고요. 이쪽은 계속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는 얘기죠. AI 생태계에서 자율주행, 뭐 AI 반도체, 전력 조달, 전력 인프라, 전력 시스템, 원전, 신재생, 수소연료전지 계속 다 관심 이쪽 특히 전력 쪽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2차 전지가 올라가지 않으면 2차 전지가 지금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쪽이 그래서 삼성전자 좋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보면 한미반도체 지금 최근에 고점에서 자 보세요. 고점에서 이제 음봉 맞았고 아니 뭐 한미반도체가 거래가 실린 장대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또 기간도 매도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갖자는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중요한 내용 많아요 지금. 그래서 원전은 계속 보자. 이제 저번 주에 정부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그랬죠. 원전 비중을 30%에서 35%까지 늘리겠대요 앞으로. 그리고 SMR 이거를 더 짓겠다고 하죠. SMR은 더 빨리 질 수 있다고. 일반 원전은 10년 걸리는데 SMR은 한 2년이면 진다면서요. 그러니까 SMR 원전을 좀 관련주를 좀 봐야 된다고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전주는 7월달에 체코 수주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6월 중순 정도에 또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신재생 쪽에서는 저는 이제 수소 쪽으로 있잖아요. 수소 연료전지 있죠.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를 좀 그래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원전에서는 SMR 관련주를 좀 봐야 될까? 그래서 원전에서는 좋게 보는 종목은 저는 이제 물론 두산 에어너빌티도 봐야 되는데 두산 에어너빌티를 좀 무거운 것 같아서 여기 써 있죠. 원전 관련주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거 빼고 앞으로 신규 원전 4기를 건설하는데 대형 신규 원전 3기, SMR은 1기 진다고 하죠. 미국도 지금 원전 분야에 내년부터 세액 공제한다. 원전은 밀어준다는 얘기예요. 미국도.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 두산 에너비트가 대장이지만 저는 이제 우진을 좋아하니까 우진 같은 거. 그리고 한전 KPS 그리고 한전 산업이라고 있어요. 한전 산업이 배당을 많이 주더라고 얘가. 배당을 한 300원 주더라고. 그래서 한전 산업 차트 한번 볼게요. 우진 자 두산 차트만 한번 쭉 보세요. 그냥 차트만. 두산 에너빌리 차트 살아있죠? 급등 후 약간 눌리면서 최근에 기관들 좀 들어오고 그죠? 차트 살아있죠? 차트만 한번 쭉 보세요. 두산 에너비티 한전산업 그죠? 차트 살아있습니다. 급등했다가 살짝 눌리고 있죠. 한전산업 얘가 지금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편이더라고. 실적도 되고 우진 그죠? 나는 우진을 좋게 보는데 최근에 11,000원까지 급등했다가 쭉 밀렸죠. 저는 이제 최근에 기관놈들 좀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은 좀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정도면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또 이렇게 갔다 또 N자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우진 같은 것도 괜찮아 보인다. 왜냐면 시가총액도 지금 1,900억이에요. 시가총액 1,900억인데 1년에 한 150억 정도는 벌 수 있는 포텐셜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배당도 한 150원 주나? 그 정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150억 정도 버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원전에서는 내가 적자 종목을 얘기를 안 해요. 적자 종목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적자 종목 빼면은 몇 개 없더라고. 뭐 두산에너비티, 뭐 한전산업, 한전 KPS, 우진, 뭐 이런 우진 엔텍 뭐 이런 종목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적자 종목 빼고 얘기하니까 그 정도 는 좋게 본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거 얘기하고, 왜냐면 7월 달에 체코 수주 이슈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중요하니까 한번 얘기. 지금 수출 관련주가 올라가잖아요, 수출. 지금, 이게 주식은 결국에 실적인데, 실적에 중요한 게 수출이지 않습니까, 수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수출 관련주가 다 올라가는 거 아시죠? 화장품도 수출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방산도 수출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반도체도 수출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올라가는 것도 수출 때문에 수출이 잘 돼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결국 핵심은 뭐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이에요, 수출. 그때도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 그때. 그러니까 지금은 가는 종목만 가고 안 가는 종목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장이 지금 이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되게 어려운 시장이라고. 왜냐면 안 가는 종목은 더럽게 안 가거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때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실적. 그러니까 실적이 죽이든가 수출이 잘 되든가 이슈가 있든가 이게 중요하다니까. 실적이 죽이든가 확실히 이슈가 있던가 아니면 수출이 잘 되든가 아니면 수출이 잘 될 가능성이 높던가. 그래서 화장품 주식들 최근 그립도하는 게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 일본 동남아시아 쪽 수출이 잘 돼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중국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좀 있는 거고요. 엔터하고 화장품 쪽은 중국 한알령 좀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러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반도체 갔다, 밸류 갔다, 화장품 갔다, 전력기기 갔다, 전력 설비 갔다, 원전 갔다, 신재생 갔다, 음식료 갔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다 결국에는 수출 쪽이 많이 좌우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저번 주 유리기판 얘기했는데 SKC가 또 최근에 잘 갔고 SKC 피옵틱스, HB 테크놀로지 뭐 레이저 셀 정도만 좀 관심 있게 본다 그랬죠. 네, SKC가 좀 잘 갔고 딱 피롭틱스 이런 애도 좀 빠졌고. 근데 유리기판은 계속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AI 반도체 섹터에서는 유리기판 쪽은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SKC, 삼성전기, 피롭틱스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뭐 캠트로닉스 유리기판 쪽은 성장 섹터니까 계속 그래도 관심 있게 계속 주식하는 사람들은 계속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전 보듯이. 그러니까 요쪽이 좀 여기서 이게 이 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HBM 쪽이 지금 한미반도체 같이 많이 올라가는 HBM주는 이제는 건들면 안 될 것 같고 HBM에서 좀 들어가려간 알려지지 않은 걸 좀 찾아야 되는데 그죠? 한미반도체 같은 너무 노출이 많이 된 누구나 아는 주식들 한미반도체 이스페터치 누구나 아는 주식들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고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올라갈 때 올라가지만 빠질 때는 기가 막히게 많이 빠지기 때문에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종목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액침 냉각 그리고 내가 유리기판하고 액침 냉각은 GST 얘기했죠. 그러니까 액침 냉각과 유리기판은 테마성이지만 성장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GST 한번 잠깐만 얘기할까? 잠깐만. 이런 애들도 지금 어차피 또 젠순왕이 만약에 젠순왕이 뭐 대만 젠순왕이 우리 액침 냉각 할 거다 그러면 또 갑자기 또 장중에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GST도 43,000원을 저점을 해서 5만원 사이에 지금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매수 구간이에요. 43,000원 이쪽은 최근에 5만원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빠졌죠. 그러니까 GST 같은 건 액침 냉각 대표 주자잖아요. 유니셈하고. 그래서 43,000원, 4,000원대는 좀 한번 트레이딩을 해봐도 되는 구간이다. 액침 냉각. 그래서 그죠? 요즘에 대표주 위주로 하는 거야. 요거 좀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장 섹터가 자율주행, 유리기판, 액침 냉각은 성장 섹터라는 얘기죠. 뉴로모페이건 이건 아직까지 테마고 반도체 뭐 기판 테스트 이쪽도 기판 테스트 이거 올라오는 건데 뭐 그런 게 있고요. 어쨌든 이쪽 엔비디아 이슈는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AI 생태계 관련 주식들은 계속 봐야 된다 이거. 그죠? AI 생태계 전력 원전 이런 거 로봇 수출 반도체인데 좀 들어올라온 게 이 솔브레인 동진세미캠하고 원익 QNC 테스가 좀 들어올라왔어요. 실적은 좋은데 들어올라온 애들이 동진세미캠 이런
원익QNC 테스 이거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차트만 한번 볼게요. 좀 실적은 괜찮은데 좀 들어올라온 게 동지세미캠, 원익QNC 그냥 차트만 한번 보세요. 원익QNC, 테스 같은 애들도 살짝 상당히 올해 실적은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거든요. 최근에 테스가 3만원까지 급등했다고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테스도 지금 한번 여기서는 한번 트레이딩은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워낙 무거운 주식이거든 얘가. 테스가 좀 워낙 무겁잖아요. 근데 한번 급등하면 또 급등하도 이렇게 급등하더라고. 그래서 좀 들어올라온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다.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그죠? 참고 요 정도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그죠? 요런 애들이 있다. 근데 수출이 잘 되더라. 솔브레인, 동지세미캠, 원익QNC, 테스 요건 수출이 잘 된 반도체 장비주란 얘기입니다. 4월, 5월 달에 그리고 K스택하고 그죠? 그리고 5월 달에 수출이 22개월 내에 최대치래. 수출이 잘 나왔어. 그러니까 어저께 6월 3일 날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간 것도 수출이 잘 돼서 그런 거예요. 5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대요. 12개월 연속 흑자 나왔어. 중국이 수출 1위국으로 복귀했다. 그리고 인도도 수출 증가율이 가팔랐다. 근데 수출이 잘 된 게 자동차 수출이 역대 5월 중에 최대 실적 기록했다. 야, 이게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오른 거죠. 자동차 수출이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 기록했다. 요거 때문에 요 현대차 기아차가 올랐잖아요. 그죠? 자, 현대차 기아차 얘기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얘기 많이 했는데 이거 계속 중기적으로 이런 게 좋게 본다는 얘기. 왜 현대차를 좋게 보는 이유가 자,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매수를 하고 있어요. 현대차를. 그래서 현대차 우 같은 거 현대차도 좋고 현대차 우도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관들이 수급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자, 현대차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2주씩을 그래도 1년에 한 10조 정도 버는 것 같은데 잠깐만. 그래 10조는 벌죠. 작년에 12조 벌었고 올해도 한 12조 정도 버니까 그죠? 올해 12조 정도 번다고 치면 배당도 한 12,000원 정도. 그래서 내 현대차도 좋은데 현대차 우가 똑같이 배당을 현대차는 배당을 올해 한 12,000원 정도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배당을 주는데 현대차 우선주 이게 15만 5천원이잖아요. 6천 8천원. 요게 어차피 똑같이 배당 주는데 본주가 26만원인데 얘는 16만원이니까 10만원이 싸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현대차보다는 현대차 우선주가 지금 10만원이 싸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개인들은 16만 요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뭐 솔직히 19만원 18만 19만원 20만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냅두면 배당 이거 나중에 갈 수도 있는 거거든. 왜냐면 외국 놈들이 이렇게 우선주를 담고 있고 그리고 자 무슨 얘기했냐면 현대차 얘기하자. 지금 현대차에서 자 1년에 12조를 번다고 쳐봐요. 12조를 번다고 쳐봐요. 시가총액이 55조예요. 그럼 퍼가 지금 이게 만약에 퍼가 5배도 안 돼 지금. 근데 아니다.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한 5배에서 6배 되겠다. 그죠? 우선주까지 포함이 되니까. 본주만 하면 안 되고 우선주까지 포함이 되니까 시가총액이 한 6배 정도 된다고요. 퍼가 현대차가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퍼가 한 6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본의 도요다 있죠. 일본의 도요다가 퍼가 10배에서 12배예요. 왜? 토요다는 퍼가 왜 10배에서 12배고 우리는 왜 현대차는 왜 5배에서 6배냐고. 물론 일본은 선진국 시장이고 우리나라는 신흥국 시장인데 그래도 현대차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현대차의 장점은 뭐냐면 내연기관도 잘 팔고 그리고 수소차도 내년에 하나 신제품 나온다고 그러죠. 넥소. 그리고 하이브리드카도 잘하잖아요. 전기차도 잘해. 그러니까 현대차의 장점은 내연기관 잘 팔리죠. 하이브리드카도 잘 팔고 있죠. 전기차도 계속 신제품 계속 내고 있죠. 다 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도요타한테 꿀릴 건 없다는 얘기야 지금. 그죠? 그래서 좀 밸류를 더 줘야 된다. 퍼가 6배인데 한 7배, 8배 정도 주면은 현대차는 그래서 현대차 요즘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33만원, 34만원 나오는 이유가 조금 더 밸류를 더 주는 겁니다. 알겠죠? 현대차는 또 로봇 이슈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를 좀 좋게 보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그리고 그 얘기를 안 했구나. 현대차가 이제 2분기에 또 얘네는 중간 배당하는 거 아시죠? 얘가 4월 달인가 3월 4월에 8,600원인가 배당을 했어요. 결산 배당으로. 근데 1분기 3월 31일 있죠? 3월 31일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2,000원 배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6월 31일 이번 달 6월 30일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중간 배당 또 한 2,000원 정도 또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3월 31일까지 갖고 있으면 또 2,000원 주고 6월 30일까지 갖고 있으면 또 2,000원 주고 내년 또 3월 달까지 갖고 있으면 또 8,600원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한 13,000원 정도는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현대차 우 같은 거는 괜찮지. 그죠? 8% 나오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3분기 때 자사주 소각을 1조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그 소문이 돌고 있어요. 현대차 3분기 때 자사주 매입 1조 정도 한다는 소문이 있다고요. 지금 뉴스가. 자, 그 정도 프로 얘기했고요. 자, 지금 삼성전자 얘기했고, 현대차 얘기했죠. 현대차 우선주 얘기했고, 자, 이제 유한양행 얘기할 거예요. 유한양행. 자, 유한양행은 제가 좋게 봤었잖아요. 제가 한 2개월 전부터 제가 유한양행 그때 좋게 봤잖아요. 제가 그때도 한 7만 2천 원, 3천 했잖아요. 유한양행 근데 더럽게 안 올라가다가 미국의 임상 종양학회가 미국의 임상 종양 아스코가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지금 내일 끝나요. 내일 그죠? 오늘 6월 3일이고 내일 6월 4일까지 내일까지 샀는데 유한양행이 여기서 미국 임상 종양학회에서 좋은 내용을 발표했나 봐요. 그래서 유한양행이 요 YH42946이 미국 FDA 임상 거기서 뭐 승인됐고 뭐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었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 유한양행을 좋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서 저는 제가 한 6월 7월 정도 6월에서 8월 정도 그 미국 FDA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구체적인 날짜가 나왔더라고. 자, 요거 기억합니다. 중요합니다. 별표 3개 딱 쳐있네. 8월 21일입니다. 8월 21일 경 미국에서 렉나자가 미국 유한양행 존슨앤존슨하고 같이 하는 렉나자 FDA 승인 여부가 결정돼요. 근데 요게 승인이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 폐암 치료제로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게가 이제 로열티 수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로열티 수입이 들어오면 아마 유한양행이 제가 알기로 유한양행이 7, 오스코텍이 30%. 오늘 오스코텍도 올랐죠? 오스코텍이 30%, 유한양행이 한 70% 정도로 그거를 나눠 가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1,000억을 받으면 700억 얘네한테 주고 유한양행 주고 300억 오스코텍 갖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오스코텍이 올라간 것도 그 로얄티 요 렉나자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 출시 시 300억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700억 정도 유한양이 들어오고 그죠? 딱 떨어지잖아. 300억 정도 들어온다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유한양이 차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8월 21일까지 유한양을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형주 중에서 유한양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직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유한양행이 대량 거래가 들어왔는데, 그죠? 최근에 유한양행 못 간 이유는 기관놈들이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 생각했어. 왜 아스코가 있는데, 아스코가 있는데 왜 이렇게 기관이 팔까? 근데 아스코 마지막 날에 이 좋은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장중에 19%까지 급등했습니다. 장중에 19%까지 급등했어. 그죠? 그래서 요걸 볼까요? 요거. 30분 보면 30분 복입니다. 유한양행 지지리도 막 저번 주 금요일까지도 막 지지리도 무거웠잖아요. 7만원, 6만 9천원, 그죠? 그러니까 6만 9천원, 7만원이면 여러분 살 거야, 안 살 거예요? 살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6만 9천원, 7만원, 7만 1천원에 사면 이렇게 한 번씩 8만원에 팔 기회를 반드시 준다는 얘기죠. 오늘 8만 얼마까지 갔어? 2천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지금 유한양행은 당분간 8월 21일까지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빠져봤자 7만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7만원에서 사야 되겠죠. 6만 9천 7만원, 7만 1천원에서 7만원, 7만 1천원에서 사야 되겠죠. 그러면 또 좋은 뉴스 나오면 또 7만 7천원, 7만 8천원, 8만원은 또 간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장중에 19%까지 올라갔죠. 언더스탠드? 근데 8만원을 만약에 넘어가는 걸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요? 8만원을 넘어가려면, 8만 2천원을 넘어가려면 8만 2천원이 잠깐만 걸리잖아요. 유한양이. 근데 8만 2천원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승인이 되면 되지. 8월 21일 날 만약에
미국 FDA에서 렉나자가 승인되면은 그 뭐 9만 원도 가고 10만 원도 가는 겁니다. 그때는. 근데 그때는 이제 세럼 유치가 되니까 그 9만 원 막 9만 원까지 갔다가 막 또 밀리겠지. 9만 원, 10만 원까지 갈 수 있는데 10만 원 이상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증권사 목표 주가가 10만 원이에요 지금. 최근에 목표 주가가 좀 유한양의 목표 주가가 증권사 10만 5천 원까지 좀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10만 원까지는 갈 수도 있다. 왜? 증권사 목표 주가가 10만 5천 원이니까. 근데 10만 원 넘어가면은 팔아야 되겠죠. 아무리 FDA고 뭐고 하든. 그러니까 FDA에서 요게 8월 21일에 승인이 나오면 뭐 장중에 20%는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팔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유한양인 건 제가 제약주 중에서는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주를 또 한번 그리고 요거 6월 달에 글로벌 제약 바이오 임상 일정이 있죠. 요것도 한번 보세요. 재미로 한번 보세요. 자, 재미로 먹는 주진남 TV. 미국 임상종약학회 이제 내일 끝나요. 그럼 렉나자 이게 임상종약학에서 발표한 애들이 유한양행, 오스코텍, ABR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그리고 이제 유마티스 학회가 있대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6월 10일부터 유럽 유마티스 학회가 있는데 셀트리온 이슈가 좀 있네요. 셀트리온 임상 결과 발표가 있다고 하네요. 요 정도만 좀. 그리고 자, 바이오 주식 내가 오랜만에 얘기할 건데 저는 바이오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적자 종목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바이오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약주에서는 유한양을 보고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계속 매매를 하는 편이고 이 퓨처캠이 이제 이게 방사선 치료제 중에서 이게 전립선암 신약을 지금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최근에 퓨처캠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봤는데 퓨처캠에 이 파이프라인이 몇 개가 있죠. 보니까 이건 퓨처캠 자료예요. 퓨처캠 놈들이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퓨처캠이 당연히 지네 신약을 좋게 얘기하겠죠. 예, 시가총액이 지금 3,500억 정도 합니다. 근데 적자야, 적자. 작년에도 적자였어요. 그래서 안 보다가 최근에 계속 이 종목이 계속 눈에 띄고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 그래서 보는데 이 방사성 치료제를 왜 보냐면 이 최근에 이 미국이나 유럽의 이 큰 제약 회사들이 이 방사선 치료제 기업들을 인수합병을 많이 했어요. 근데 조 단위로 막 인수했어.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FC 303이 여기가 국내 임상 3성하고 있고 중국에서 이거 중국 임상 3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임상 2상하고 있고 그래서 임상 이슈가 많다는 얘기예요. 요거 좀 공부 좀 해보세요. 퓨처캠. 그래서 퓨처캠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이오 쪽에서는. 근데 마침 또 오늘 빠졌어. 그죠? 마침 또 이틀 또 빠졌으니까 여기에 이제 시가총액 빠져서 3,400억인데 이거 공부를 좀 해보세요. 최근 뉴스를 한번 보세요. 최근 뉴스를. 그래서 이 종목이 하반기에 뭐 최근 증권사 보고서 보면 하반기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다. 중국하고 뭐 중국하고 뭐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다고 하더라고. 전립선암 치료제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 요걸 좀 공부해 보세요. 환자들 임상 대상에서 결과가 좋게 나왔다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기관놈들이 최근에 사다가 오늘 조금 팔았고, 그죠? 기관 애들이 좀 원래 제약 바이오 잘 안 사거든. 근데 바이오 쪽에서 퓨처캠을 좀 사더라고요. 좀 퓨처캠을 좀 공부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마침 또 이틀 동안 빠졌기 때문에 이런 애들 일봉으로 보면 최근에 좀 올라 보이지만 일봉으로 이게 월봉이거든요. 월봉으로 보면 요 19,000원, 요 아마 19,000원에서 걸리겠죠. 여기 19,000원 몇 번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죠? 19,000원이 상당히 큰 저항이란 말이에요. 이 퓨처캠은 19,000원에서는 아마 한 방에 못 들을 거야. 가다가 여기서 19,000원에서 또 맞고 떨어질 거야. 그래서 그 정도 18,000원, 19,000원 한번 오면 한번 팔아주고. 근데 만약에 임상 뭐 전립선암 치료제가 막 기술 이전을 한다 그러면 19,000원 뚫어버리겠죠 아마. 근데 그건 모르겠어. 이제 그건 이제 뭐 몇 개월 뭐 한 3, 4개월 정도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00원만 뚫으면 더 갈 것 같긴 한데 그건 이제 회사놈들은 항상 뭐 좋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보세요. 좀 관심 있고 퓨처게임을 관심주에 놓고 보시고. 그리고 지금 H&M이라고 있죠. H&M. 해운주가 왜 오르냐면 이
해운주가 이게 오늘 6% 올랐잖아요. H&M이 옛날에 흠술라라고 해서 오를 때는 또 기가 막히게 오릅니다. 이거 그죠? 옛날에 H&M도 오를 때도 이렇게 많이 올라요. 그죠? 그래서 홈술라라고 옛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기관놈들이 요거 빨간색 막대 그래프 요게 기관 매수입니다. 빨간색 막대 그래프 있죠? 요거 기관 매수. 기관 매수가 들어오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빼꼼이 올라오죠. 빼꼼이 오늘 6% 올라서 빼꼼이 올라와. 근데 얘는 좀 평소에는 무거운 종목인데 보기는 봐야 됩니다. 대형주 보실 분들은 좀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그러니까 결국에 이 H&M을 얘기하는 거예요. H&M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22일 거의 2년 만에 3천선을 돌파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운임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홍해가 막히면서 성수기가 벌써 먼저 도래했대. 그래서 현재 운임은 전성기 수준에 육박한 수치래. 그러면 앞으로 H&M하고 페노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 실적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H&M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올라가니까 얘가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잖아요. 얘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죠? 얘가 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페노션은 이제 얘는 이제 그거잖아요. 그거 곡물이나 그 운송선이죠. 얘는 달라. 그래서 일단은 H&M을 봐야 된다. H&M. 요 종목을 일단 탑픽으로 좀 해운 쪽에서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기관놈들도 사고 있으니까. 수급만 잠깐 볼까요? H&M. 그죠? 수급만. 외국인 기관 오늘 쌍끌이 매수했죠? 기관놈들 계속 매수하죠? H&M. 그죠? H&M. 수급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대형주 중에서. 그죠? 그리고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카 실적이 좋다고 그랬죠? 5월달에 자 보세요. 이거 내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5월달에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다는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났고 반도체 자동차가 5월달에 수출을 견인했다. 현대차 기아차가 5월달 미국 판매가 역대 최고였다. 역대 최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월요일날 오른 겁니다. 알겠시겠죠? 현대차 기아차는 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현대차 기아차가 가면 HL 만도나 다른 뭐 현대차 기아차가 가면 따라가는 데도 있잖아요. 뭐 코리아 FT, 뭐 현대모비스 이런 다 올라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현대기아차다. 현대기아차 그리고 코리아 FT 뭐 이런 애들은 현대기아차가 따라가면 따라 올라가는 애들이고 현대차 우선주가 좀 좋게 보여요. 자 어디까지 거기 또 있죠. 그러면 현대차 우선주 현대차 다 얘기했고 기아차 얘기했고 유한양 얘기했고 H&M 얘기했습니다. 다 거기서 잠깐만 퓨처캠 얘기했고 유한양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테마인데 이거 자 요것도 보긴 봐야 돼. 지금 네이버의 자회사 지금 네이버 웹툰이 미국 나스닥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대. 그럼 상장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 주식 뭐 웹툰 관련주가 이렇게 올랐어요. 와이랩 뭐 키다리 스튜디오 와이랩 뭐 MBT 이런 애들 올랐어요. 근데 테마예요. 테마 보세요. 네이버 웹툰이 오르면 네이버가 올라요. 제일 수혜주가 네이버잖아. 근데 네이버 1% 올랐어. 1%. 그죠? 네이버는 지금 땅굴 파고 있죠. 네이버는 지금 이거 추천을 안 합니다. 왜? 네이버는 일본에 라인 야후라고 있어. 라인 야후. 아시죠? 일본의 자회사 중에 라인 야후가 있는데 이게 라인과 야후가 합병한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일본 놈들이 이거 팔라고 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어가지고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 관련주는 크게 보면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네이버를 보는 게 아니고 네이버 웹툰하고 제휴하는 회사인 MBT랑 와이랩을 보는데 지금 좀 늦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다 나버렸죠. 벌써 소문이 나버렸어 지금. 그래서 늦었어요. 왜냐하면 또 와이랩은 또 적자야. 그리고 MBT도 적자입니다. 그래서 볼 게 없어 사실. 실적으로는 볼 게 없는데 그래도 만약에 네이버 웹툰이 7월달에 상장을 한다. 미국 나스닥에서 7월달에 상장한다면 그때까지는 좀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이슈는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슈는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려오면 한번 해보는 거고 안 내려오면 많은 거야 이런 애들은. MBT 같은 애들도 아직 들어오려긴 했어. 근데 거래량은 늘어나고 바닥에서 실적이 안 좋으니까 바닥에 찌글찌글했죠. 근데 네이버 웹툰 상장한 데가 좀 올랐잖아요. 근데 요런 애들이 만약에 참고만 하세요. 만약에 30분 봉을 봤을 때 요 6,200원 300원 여기 보입니까? 6,200원 300원이에요. 요거 참 6,200원 300원 여기까지 오늘 7,800원까지 갔어.
MBT. 지금 MBT 얘기하는 거예요. 네이버 웹툰 관련주. 테마입니다. 얘가 7.8까지 갔단 말이에요. 오늘 밀렸지만. 그렇지만 만약 얘가 6,200원, 300원 요쪽으로 만약에 붙는다면, 요쪽 6,200원, 300원 붙는다 한 번 더 온다면 얘는 매수지. 또 7,500원 갈 수 있으니까. 나스닥 상장 전까지, 7월 전까지만.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만 오면 하는 거고 안 오면 마는 거야. 왜냐면 적수 종목이기 때문에. 됐죠? 그렇고 적자 종목은 뭐 됐어 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사람들이 이제 간과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해 사실. 여기서 이게 더 중요해. 여기서 보면은 이 야놀자 있죠. 이미 네이버 웹툰 상장하는 건 소문이 다 나버렸어. 네이버 웹툰 상장한 건 다 벌써 저번 달부터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소문이 들난 게 야놀자라고 있죠. 야놀자. 여러분 그 여행 앱 있잖아요. 여행 앱. 여행하고 숙박 막 그거 앱 있잖아. 예약하는 거 앱. 야놀자가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면 나스닥 상장을 이제 앞으로 할 것 같아. 얘도 할 것 같아요. 추진할 것 같아. 야놀자. 그럼 오히려 야놀자 관련주를 좀 미리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관련주가 뭐가 있냐면 이 그레디언트하고 하나투자, 특히 하나투자증권, 이 하나투자증권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제2의 나스닥 상장 기업은 네이버 웹툰도 있지만 이 야놀자가 상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주는 그레디언트 참고만 하세요. 그레디언트 얘하고 하나투자증권 얘가 있다는데 하나투자증권이 지금 바닥이죠. 주가 하나투자증권 주가 바닥입니다. 여기서 여기 1분기 실적이 하나투자증권 1분기 실적 괜찮더라고. 그래서 요런 애들은 조금 3,200원 300원 대는 근데 좀 무겁긴 해. 근데 나중에 이건 나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놀자가 나중에 미국 시장에 상장하면 이렇게 하나투자증권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관심주로는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죠? 됐어. 관심주로는 하나투자증권 그레디언트를 관심주로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야놀자가 상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CMP 장비는 케이스텍을 얘기하는 거고 블랭크 마스크 이쪽은 FST를 보세요. 수출 잘 나온 쪽에서 블랭크 마스크 쪽은 FST가 난 기업 있죠. CMP 장비는 케이스텍이죠. 케이스텍. CMP 연마제도 케이스텍이고. 그렇죠? 거의 다 얘기했어요.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 돼요. 자, 한두 가지만. 자, 그리고 또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 GS 리테일. 자, 대형주 중에서 GS 리테일이 월요일날 14% 급등했어요. 요것만 얘기하고 딱 마무리할게요. 자, 이 GS 리테일을 왜 봐야 되냐? GS 리테일을 왜 봐야 되냐? GS 리테일은 무슨 사업이 다 아시죠? GS 홈쇼핑 지금 사업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업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차트 볼게요. 차트. GS 리테일을 내가 관심주에는 넣어놨는데 매수를 안 한 이유는 계속 기관놈들이 계속 매수를 하더라고. 매도를 하더라고. 파란색 막대기 여기 막대 그래프 여기 기관들이 매도해. 징하게 매도를 하더라고. GST를. 그래서 내가 관심주를 해놨는데 안 봤어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터지고 기관 매수가 들어왔죠.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어요.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1년 이평선 22,000원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의미 있는 신호예요. 1년 이평선 여기 22,700원 쪽으로 1년 이평선으로 올라왔다는 얘기. 224선 쪽으로 대량거래로. 대량거래와 장대 양봉 요거는 의미 있는 신호죠. 근데 그럼 왜 올라왔냐? 수급만 잠깐 볼게요. 자, 외국인 21만 주 매수했고 기관이 22만 주 매수했습니다. 뭐를? GS 리테일을 매수했어요. 근데 GS 리테일은 무슨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죠? GS 리테일이 무슨 사업을 하냐?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생활 속에 있는 기업이에요. 자, GS 홈쇼핑 사업 하고 있죠. 그리고 GS 리테일은 GS 편의점을 하고 있죠. 그리고 GS 슈퍼마켓 아시죠? 우리 집 앞에도 GS 슈퍼마켓 있던데. 요거 GS 슈퍼마켓 있죠. 그러니까 유통 쪽으로 하죠. 하나를 유통을 해요. 근데 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GS 리테일의 자회사 중에서 이 파르나스 호텔이라고 있어. 파르나스 호텔.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죠.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그러니까 삼성역에 가면 서울 삼성역에 가면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그 코엑스가 있고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인터컨티넨탈 두 개가 있잖아요. 삼성역에 붙어 있는 거 있고 옆에 두 개.
그거를 이제 갖고 있단 말이에요. GS 리테일이 호텔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두 개 이상 갖고 있어요.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지방에도 있을 거예요. 파르나스 또 인터컨티넨탈 또 지방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근데 지금 보세요. 리오프닝이라서 중국 놈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올리 비용 잘 되고 중국 놈들 지금 베트남 애들 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으로 다 많이 온단 말이에요. 코로나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호텔이 지금 호황기야. 카지노, 호텔, 면세점이 호황기죠. 화장품. 그러니까 업황이 살아났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기관들도 그렇고 얘를 그냥 편의점 주로만 본 거야. 편의점, 홈쇼핑 주로만 기관놈들도 보고 개인들도 그렇게만 봤는데 호텔 사업을 분할하겠다고 합니다. 인적 분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인적 분할 언제 한다면 내가 아까 얼핏 보니까 12월 7일경 기준으로 앞으로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 앞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살 기회는 있는 거죠. 12월 7일인가 뭐 기준으로 해서 아까 월요일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인적 분할을 하겠대요. 인적 분할이 개인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물적 분할보다. 그래서 8대 정확한 거는 공시를 보세요. 8대 2 정도로 분할하겠대요. 8은 리테일 사업부, 이 유통사업부, 편의점, 슈퍼마켓, 홈쇼핑 요 유통사업부를 이렇게 8로 분할하고 20%는 이 파르나스 호텔,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사업부를 떼어주고. 그러니까 주식을 만약에 100주가 있으면 80주는 GS 리테일을 그대로 주고 20주를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회사를 분할해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얘가 앞으로 이게 분할한 다음에 12월 7일 날 이제 12월 달에 거래 정지되고 내년에 상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 기업이 실적이 좋으면은 올라가요. 근데 보시면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좋아지잖아요. 자,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당기순이익이 정말 안 좋았네. 200억밖에 안 났죠. 근데 올해는 실적이 2천억이에요. 10배가 늘어나네? 그죠? 근데 그러면 시가총액이 지금 만약에 올해 2천억 정도 벌어요. 순이익이 2천억이라고 치자고요. 만약에 이 집가사 전망치대로 순이익 2천억 번다고 쳐봐. 그러면 시가총액이 지금 2조 4천억이니까 퍼가 한 11배에서 12배란 말이에요. 그죠? 퍼가 11배, 12배니까 근데 배당도 아마 올해는 배당을 한 700원에서 1000원 정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당도 받을 수 있고 700원에서 1000원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제 8대2로 분할하니까 그죠? 80% 20%로 이제 분할하니까 이제 둘 다 더 좋은 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기업이 분할하는 주식을 왜 봐야 되냐면 SK 여러분 D&D라고 있었죠. 네, SK D&D라는 회사가 옛날 분할을 했어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 SK D&D라는 회사가 분할했단 말이에요. 얘가 SK D&D라는 회사가 SK D&D하고 기업을 분할할 때 다 잘 되는 경우, 보통 잘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SK 이터닉스라는 기업으로 두 개를 분할했어요. SK D&D랑 SK D&D는 건설 사업을 하고요. SK 이터닉스가 신재생하고 ESS 연료전지 사업을 해요. 근데 최근에 SK 이터닉스가 급등하면서 SK D&D 옛날 주주들은 다 돈을 벌었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SK 이터닉스가 여기서 만원에서 최근에 거의 3만원까지 갔어요. 3만원까지. 만원에서 3만원까지 갔다고요. 왜? 신재생 에너지의 최근에 뭐 그 원전 신재생 에너지 다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올라가고 있죠. 전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얘가 만원에서 3만원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K D&D 주주들이 다 이득을 봤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SK 이 GS 리테일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겠다. 물론 얘는 신재생도 아니고 그냥 유통하고 호텔 사업이에요. 하지만 호텔 사업이 되게 요즘에 호황기다. 요쪽이 호텔이 아주 요즘에 돈을 잘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쪽도 분할하면 내가 볼 때는 쪼개진 다음에 주가가 재상장한 다음에 한 번 더 튀는 경우가 많더라고. 경험상.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십시오. 됐죠? 그죠? 그럼 오늘 뭐 거의 다 얘기했는데
그죠? 오늘 삼성전자 얘기했죠. 현대차 우선주, 유한양행, 오스코텍, 그리고 표적금 얘기했죠. 아까 원전주 우진, 뭐 한전산업 얘기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GS 리테일 왜 이제 앞으로 12월 달에 쪼개지면서 내년에 신규 분할 상장한다는 거, 그리고 그거 얘기했죠. 됐어요. 반도체 얘기했고, 삼성전자 얘기했습니다. 네, 됐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무병장수 할 겁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볼게요.